네,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화성 연쇄 살인사건 재조사 소식인데요. 어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 브리핑이 있었습니다. 이 경찰 관계자는 이춘재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일부 진술했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진범으로 기소가 됐던 윤모 씨에 대한 재심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. 사회부 왕혜나 기자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자, 왕 기자, 어제 그 검찰 발표 내용, 이 내용부터 우선 그 주요 내용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. 네, 어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발표 내용은 주로 8차 사건에 집중됐습니다. 경찰은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한 짓이라면서 번복 없이 자백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고 말했고,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빙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8차 사건에 대한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다양한 신문 기법을 통해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진술로 이끌어내는 활동을 하고 있고, 당시 수사 기록 및 증거물 감정 결과를 재검토하고 또 사건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. 예. 또 이춘재 자백이 맞을 경우를 대비해서 과거 수사에 과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윤 씨를 범인으로 검거를 한 그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국립과학수사대의 방사성 동위 원소 분석 결과에 대한 재검증과 또 현장에서 발견된 그 채모 혈액형 판별의 오류 가능성도 다시 검토해달라고 부탁해놓은 상태입니다. 예. 네, 지금 어제 발표한 내용은 이춘재가 8차 사건에 대해서 진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진술이 있었고, 그리고 경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당시 수사 상황, 그리고 특히 이 혈액형, 이 국립과학수사대의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, 이거를 면밀하게 재검증하겠다는 얘기였군요. 자, 이 8차 사건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? 네, 원래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의 한 주택에서 박모양, 당시 13살이었던 박모양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인데요. 예. 범행 수법만 보면은 피해자의 옷가지로 결박을 하거나 아니면 재갈을 물리거나 하지 않았고, 또 야외가 아닌 자택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서 기존 화성 연쇄 사건과는 좀 다르다, 모방 범죄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. 예.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채모를 한 8건 정도 채취를 했고, 국가수로부터 채모의 혈액형이 B형이며 또 그 채모에서 티타늄이 함유된 것이 발견됐다는 그 사실을 전달을 받았습니다. 예. 그래서 경찰은 화성 일대에 티타늄을 사용하는 공장의 종업원, 그중에서 B형의 남성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는 이춘재도 2번 샘플을 채취를 했는데요. 첫 번째는 B형인데 그 동위 원소의 형태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이제 범인 선상에서 제외됐고, 두 번째는 혈액형이 O형이면서 형태도 다르다라는 거에서 범인에서 좀 제외되게 됐습니다. 예. 근데 결국 경찰은 국가수로부터 그 동위 원소의 형태가 윤모 씨의 것과 일치한다라는 그 검사 결과를 받고 1989년 7월 그를 피의자로 검거하게 됩니다. 그리고 1989년 10월 그 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윤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윤 씨는 복역을 하고 20년으로 감형을 받아서 지난 2009년에 가석방된 상태입니다. 예. 그때 당시 수사와 재판이 잘못됐다, 이런 방향으로 혹은 또 이런 의혹으로 점점 이 사건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어제 당시에 이 8차 사건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수원, 화성 이쪽을 담당했던 이 검사 출신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, 이렇게들도 얘기를 또 하더군요. 그때 당시 수사와 재판이 잘못됐다, 이런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화성 사건이
8차를 제외하고 이춘재가 모두 했다는 그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춘재가 갑자기 자기가 8차 사건도 했다고 자백을 하면서 수사에 좀 혼선이 빚어지게 됐습니다. 예. 그리고 윤 씨가 당시 복역 당시에 내가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가 8차 사건을 하지 않았다. 나는 범인이 아니라는 그 인터뷰를 한 게 최근에 다시 이제 떠오르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. 예. 최근 경찰은 윤 씨를 2차례 만났는데 그 2차례 만남에서도 윤 씨는 지속적으로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런데 왜 그때 그 수사를 마치고 기소가 될 때 1차 공판까지 그때는 왜 본인이 저지른 일이라고 자백을 했습니까? 네, 그때 언론 등과 이제 윤 씨가 인터뷰를 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. 경찰에 자기는 체포된 직후에 경찰서로 가지 않고 바로 근처 야산으로 끌려가서 폭행을 당했고 예.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또 물도 주지 않으면서 계속 범인이라고 자백을 하라는 종용을 받았다고 합니다. 예. 그리고 윤 씨는 당시 자신을 고문한 경찰관이 장 형사와 최 형사라는 점을 말했는데 그때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그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그 공으로 특진 대상자에 오른 명단 중에 장 형사와 최 형사의 이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. 예. 그리고 또 당시에 가혹 수사가 있었다는 말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. 그 당시에 이제 좀 고문을 당해서 후유증이 있거나 또는 그 트라우마로 인해 자살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. 예. 지금 이 일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지금 뭐 이춘재에 대한 그 범죄가 확정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 무고한 사람이 20년간 감옥에 있다 그냥 나오게 된 것이군요. 그리고 또 기소 후에 유죄를 받게 된 것도 어찌 보면은 고문, 협박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빚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. 지금 윤 씨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? 윤 씨는 자택에서 기거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많은 언론들이 몰려가서 이제 윤 씨의 인터뷰를 좀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많아서 예. 윤 씨가 당시에 20년 전에는 아무도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 좀 당황스럽다라는 그런 의견을 낸 적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 수사 관계자들 반응도 나왔습니까? 당시의 수사 관계들, 뭐 대부분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도 있던데. 네, 그 경찰은 지금 그 당시의 수사 관계자들도 지속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. 그들은 강압 수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. 국가수 감정 결과를 기반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강압 수사, 가혹 수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고 예. 만약에 강압 수사를 한 것이 밝혀지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. 그렇다면 재심 가능성이 다시 집중이 됩니다. 물론 이춘재에 대한 그 범행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치러질 것인데 이 재심 가능성은 그만큼 또 높아지고 있는 겁니까? 어떻게 봅니까? 네,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예. 문제는 이 이춘재의 자백 외에는 특별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. 예. 8차 화성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확보됐던 증거가 지금 거의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. 예. 윤 씨가 2, 3심에서 나는 범인이 아니라고 그 공판에서 얘기한 점이 있으나 이 부분은 확인이 좀 불가한 부분이고요. 예. 당시 재판부는 윤 씨가 4시간 40분 만에 자백을 했고 가혹행위를 확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이제 선고를 한 거거든요. 예. 그리고 경찰은 윤 씨와 관련된 증거를 모두 검찰에 송치했는데 당시에 공공 및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이 사건의 서류 보존 기간은 최장 20년입니다. 예. 윤 씨 사건 확정 판결은 1990년 5월 8일에 났기 때문에 현재 증거물이 모두 사라진 상태, 폐기된 상태입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당시의 기록물과 증거들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재심을 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판가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 주에 또 좀 의미 있는 그런 경찰의 수사 결과가 또 나올 것 같군요. 그때 한번 다시 불러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